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숨 좀 고르게 해주세요. 저한테 지금 연인이 2명 있습니다. 그래요. 2명이나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분인 지혜 아줌마하고는 벌써 반년 정도 몰래 둘만의 세계를 즐기고 있었어요. 지혜 아줌마는 우리 어머니의 오랜 친구예요. 설마 이런 관계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시작은 제가 먼저였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여자랑 인연이 완전히 끊겨버려서 마음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명절에 친정집에 놀러 오신 지혜 아줌마를 본 순간, 아, 바로 이분이다 싶었어요. 마치 전류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처럼 찌릿했죠. 그 성숙한 어른의 새끼.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눈빛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지혜 아줌마가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할 때 저도 모르게 뒤쫓아가서 연락처 좀 주실 수 없냐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때 지혜 아줌마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아주 조금의 호기심이 섞인 표정이었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스마트폰에 연락처를 입력해 주셨어요. 지혜 아줌마는 이혼하신 후 꽤 오래 혼자 사셨대요. 아마 마음 한구석에서 누군가의 온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용기 내서 다가간 그 한 걸음이 지혜 아줌마한테도 나쁘지 않게 느껴졌나 봅니다. 어느 날 심심하다고 제가 먼저 별뜻 없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지혜 아줌마한테서 답장이 왔죠. 괜찮으면 우리 집에 놀러 올래. 혼자 있으니까 편하게 천천히 있을 수 있어. 혼자 있으니까 편하게. 이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밤에 남자를 부른다는 건 어느 정도 기대를 품게 만드는 행동 아닙니까? 그날 밤 우리는 가볍게 맥주를 마시면서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러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선을 넘어버렸죠. 설마 엄마 친구랑 이런 관계가 될 줄이야. 그 배덕감과 자극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눈에 띄는 미남은 아니지만 체격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단련한 몸이 지혜 아줌마한테는 신선했나 봐요. 마치 바위 같네 라며 약간 놀란 듯 하면서도 기뻐하는 얼굴로 제 몸을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적극적으로 다가간 건 저였지만 한번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지혜 아줌마 쪽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해갔어요. 그 열정적인 태도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죠. 인터넷 같은 데서 보던 좀 대담한 것들도 지혜 아줌마랑이라면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었어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우리는 둘만의 사랑을 탐닉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혜 아줌마는 저를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엄마 친구라는 위치 때문일까요? 저를 챙겨주실 때의 손길에는 어딘가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 배어 있었어요. 솔직히 젊은 여자친구들이랑 사귈 때랑은 비교도 안 됐습니다. 대학 시절 사귄 2명의 여자친구들은 금방 삐지고 싸우기만 했거든요. 약속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기분 나쁘다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기념일 하나 잊었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치 어린애를 상대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혜 아줌마는 달랐어요. 저를 한 명의 남자로 세워주고 소중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가 정말 감사하고 기뻤어요. 몰래 사귀는 비밀스러운 관계, 그리고 어머니 같은 안정감. 한편으로 둘만 있는 밤 시간은 폭풍처럼 격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욕구를 온전히 부딪히며 나눴어요.
지혜 아줌마의 뜨거운 열정과 서로를 원하는 그 강렬함에 저는 언제나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지혜 아줌마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대학 공부는 뒷전이 됐지만 뭐 그 정도는 애교로 봐주시죠. 그렇게 지혜 아줌마와의 사랑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가려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밤의 영역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체육회 출신이었던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혜 아줌마와 여러 번 사랑을 나누고 그때마다 서로 느낌을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니 격렬함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지혜 아줌마는 마치 1대1 레슨을 해주듯 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끌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만날 마다 성숙한 여성을 만족시킬 줄 아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제가 발전할수록 지혜 아줌마의 반응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온몸에서 만족의 기운을 뿜어내며 꿀이 흘러내릴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지혜 아줌마의 표정은 정말 저 혼자만 독차지하고 있기엔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가족들한테는 주말에 학교 친구들이랑 경주로 짧게 여행 간다고 둘러대고 저는 지혜 아줌마와 둘이서 보낼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지혜 아줌마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내용은 토요일 낮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집에 올 수 있는 건 저녁 때쯤일 것 같다는 거였어요. 사실 시험 기간이라 지혜 아줌마랑 2주 정도 못 만났거든요. 주말 아침부터 만나서 쌓인 욕구를 풀 생각이었는데 약간 김이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지혜 아줌마한테 약속이 있으시다니 어쩔 수 없죠. 알았어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지혜 아줌마의 친구가 대체 누구일까? 설마 남자는 아니겠지. 혹시 저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근거 없는 불안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마음이 찝찝했지만 토요일에 만났을 때 슬쩍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랜만에 지혜 아줌마를 만났어요. 2주 만이라 지혜 아줌마도 상당히 달아올라 계셨는지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안겨오시더라고요. 매일 당신 생각만 하느라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셨어요. 지혜 아줌마가 오늘은 쇼리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평소에 가던 우리만의 아지트 강남 쪽 은밀한 모텔로 가자고 재촉하셨어요. 참지 않고 마음껏 소리 낼 생각이라는 거죠. 그 말만 들어도 제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택시를 잡아 타고 둘만의 비밀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 외곽 쪽에 있는 조용하고 눈에 안 띄는 모텔이었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2주간의 공백을 메우듯 서로를 탐했어요. 오랜만이라 그런지 연달아 2번이나 사랑을 나눴. 그제야 제 열기도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지혜 아줌마도 그때만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도 없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후 우리는 서로 기대어 앉아 지난 2주간의 일들을 얘기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어제 궁금했던 친구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러고 보니 어제 만난 친구 누구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죠. 지혜 아줌마가 그거 옛날부터 친하게 지낸 동생 같은 친구야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수진 아줌마였던 겁니다. 수진 아줌마도 지혜 아줌마처럼 이혼하셨고 아이도 없이 혼자 사신대요.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끼리 금방 친해져서 서로 진짜 의지가 됐다고 했어요. 다만 몇 년 전에 경주에서 한옥 게스트하우스라도 해보겠다고 갑자기 서울을 떠나셨대요.
낯선 땅에서의 생활은 역시 쉽지 않았던지 고생만 잔뜩 하고 최근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지혜 아줌마가 저 수진이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 하며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셨어요. 지혜 아줌마가 만난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우선 안도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랬구나 하고 맞장구만 쳤죠. 그런데 지혜 아줌마가 저기 같이 찍은 사진 있는데 볼래? 하고 물으셨어요.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지혜 아줌마가 휴대폰 앨범을 넘기다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을 보고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수진 아줌마도 매력적이시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부터 수진 아줌마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혜 아줌마가 어때? 우리 아직 젊어 보이지? 하며 여자 특유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저는 두 분 다 정말 젊고 멋지세요. 하지만 역시 지혜 아줌마가 훨씬 섹시하고 최고예요. 라며 지혜 아줌마 품에 얼굴을 파묻었죠. 속마음으로는 수진 아줌마도 손에 넣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입 밖에 낼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그 후 몇 번이나 달콤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혜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면서도 제 머릿속 한편에는 수진 아줌마의 잔상이 어른거렸습니다. 둘 다 피곤해 지쳐 축 늘어져 누워있을 때 결국 저는 대담한 생각을 떠올리고 지혜 아줌마한테 떠보기로 했습니다. 지혜 아줌마, 남자는 말이에요. 2명 이상의 여자랑 사랑하는 게 로망이거든요. 아까 지혜 아줌마랑 수진 아줌마 사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 아줌마랑은 이런 농담 같은 얘기도 나눌 수 있을 만큼 친밀한 사이였으니까요. 지혜 아줌마가 제 팔을 살짝 꼬집으며 어머, 당신 그런 이상한 취향이 있었어. 하고 약간 어이없다는 듯 했지만 그 반응이 의외로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저는 그게 제 진짜 꿈이라고 지혜 아줌마를 좀 더 졸라봤습니다.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요. 설마 정말 허락이 떨어질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좋다고 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혜 아줌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에이, 정말 못 이기겠네 하며 승낙해 주신 겁니다. 허락을 받은 순간 제 머리는 새하얘지고 어지러울 정도로 흥분이 밀려왔어요. 지혜 아줌마가 당신이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그 소원 들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에 수진이 만나서 슬쩍 떠봐야겠다고요. 수진이도 남자는 좋아하는데 요즘 특정한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우리 셋이 같이 그런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걸. 어떻게 말을 꺼낼지 좀 생각해봐야겠네. 흥분한 저는 지혜 아줌마한테 평소보다 더 과한 애정 표현을 쏟아냈어요. 설령 셋이서 사랑을 나누게 되더라도 제게는 지혜 아줌마가 최고라는 등 아첨 섞인 말도 했죠. 지혜 아줌마는 난처한 얼굴로 아이고 당신은 정말 손 쓸 수 없는 사람이에 하며 웃으시면서도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 해주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은 늦게까지 둘이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혜 아줌마가 수진 아줌마를 잘 설득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소식을 기다리게 됐죠. 그리고 며칠 후 꿈 같은 연락이 지혜 아줌마한테서 왔습니다. 대학 수업을 듣는 중이었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내용은 이번 주말에 셋이서 친목 도모할 겸 가볍게 한잔하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지혜 아줌마와 수진 아줌마 사이에서 얘기가 잘 풀렸구나 직감했죠. 심장이 쿵쾅거려서 그 뒤 강의 내용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이
이런 거였나 봅니다. 저는 주말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거의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약속한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셋이 만나기로 했어요. 처음 본 수진 아줌마는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수진 아줌마가 어머, 당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 체격 좋고 멋있네요. 하며 칭찬해 주셨어요. 수진 아줌마도 저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거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두 여성과 사랑을 키워갈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고 가슴에 두근거림이 멈출 줄 몰랐어요. 물론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약간의 어색함은 있었습니다. 그걸 없애려는 듯 우리는 카페에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소소한 대화를 나눴죠. 지혜 아줌마한테 정말 감사했어요. 분위기를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저와의 밤 이야기를 살짝 부끄러워하면서도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혜 아줌마가 슬슬 좀 더 편한 곳으로 옮겨서 술이나 한잔할까 하고 말을 꺼내셨어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셋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그 의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거든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지혜 아줌마 집으로 향했어요. 편의점에서 가볍게 마실 맥주랑 안주를 사서 셋이 함께 걸었습니다. 그때 수진 아줌마가 진짜 탄탄한 팔이네요 하면서 제 팔을 살짝 만지셨어요. 그 순간 제 안에 확신이 스쳤습니다. 수진 아줌마와도 분명 마음과 몸이 통할 거라고. 지혜 아줌마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맥주를 나눠 마셨어요.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 아줌마 가까이 앉아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어갔어요. 수진 아줌마는 제 손길에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 아줌마도 어딘가 디대에 찬 표정을 짓고 계신 게 보였죠. 맥주를 몇 모금 마셨을 뿐인데 취기가 돌고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길에 부드럽게 답해주는 수진 아줌마와 지금 당장 깊이 이어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맥주를 다 마시기도 전에 저는 결국 수진 아줌마한테 손을 뻗어 뜨거운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셋은 정신없이 서로를 원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지혜 아줌마는 물론이었지만 수진 아줌마도 지혜 아줌마 못지않게 열정적이셨습니다. 그분도 역시 진짜 외로움을 오래 안고 계셨던 한 명의 여성이었던 거겠죠. 그 시간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었고 저는 정신을 잃을 것처럼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사람은 너무 큰 행복감에 휩싸이며 이성을 잃는 건가 봅니다. 저는 진짜 해방을 경험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렸습니다. 그날 밤 몇 번이나 절정에 올랐는지도 모를 정도로 두 성숙한 여성에게 사랑과 열정을 바쳤어요. 수진 아줌마도 저와 보낸 시간에 진심으로 만족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남자를 지혜는 혼자 독차지하고 있었네 하며 지혜 아줌마한테 농담을 건넬 정도였으니까요. 지혜 아줌마도 이제 당신한테도 나눠줬으니까 앞으로 셋이 함께 즐기면 되잖아 하며 웃으며 받아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모든 체력을 다 써버렸습니다. 힘이 쭉 빠져서 더 이상 일어설 수조차 없을 때까지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겨우 옷을 입고 저녁 먹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두 여성과 그렇게 지난 시간을 보낸 뒤 셋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기분이었습니다. 양옆에서 지혜 아줌마와 수진 아줌마가 저를 챙겨주시는 모습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죠. 그날 밤 수진 아줌마는 지혜 아줌마 집에서 묵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늦은 시간에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헤어질 때 저는 지혜 아줌마의 손을 꽉 쥐고 이렇게 최고의 시간을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진심을 전했어요. 지혜 아줌마가 그렇게 기뻐해주니 하며 제 뺨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진 아줌마도 제 볼에 가벼운 키스를 해주시며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여성을 남겨두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다리가 찢어질 듯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꿈 같은 사랑이 시작됐어요. 주말이 되면 우리 셋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집이나 포차에서 마시고 물론 최종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죠. 셋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은밀한 모텔 한 곳을 찾았어요. 한적한 곳에 있는 그곳을 아지트 삼아 시간만 나면 셋이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처음 그 어지러울 정도의 황홀감은 조금 가라앉았을지 몰라도 여전히 매번 저는 이성을 놓아버릴 정도예요.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던 제가 최근 들어 인생에서 처음으로 체력 부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왕성한 두 여성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지혜 아줌마와 수진 아줌마와 오래오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제껏 전혀 인연 없던 근력 운동까지 시작해버렸을 정도예요. 설마 제 인생에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지혜 아줌마와 수진 아줌마 덕분에 제 행복 지수는 미터기가 터질 지경이에요. 이번 주말에도 두 분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분께 선물하려고 똑같은 디자인의 좀 야한 속옷을 2벌 세트로 이미 샀어요. 빨리 주말이 와서 두 분이 그걸 입은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 기대는 점점 커져만 가네요. 이 완벽하고 성숙한 어른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